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그 깊고 어두운 고통, 아마 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이 공감할 겁니다. 평생 회사 생활에 몰두하며 가족과 생계를 책임졌던 우리들,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그동안 몰랐던 허전함과 외로움, 그리고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끝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주변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쉬면서 즐겨라고 말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을 넘어서 삶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점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진짜 고통, 그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외롭고 힘들죠.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대한민국 남성들이 겪는 숨겨진 고통들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전문가의 인사이트와 현실 사례를 통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일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함께 사라진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역할, 성과,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자존감과 사회적 존재감을 유지해왔죠. 그런데 퇴직을 하면 그 일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심리 전문가들은 퇴직 후 남성들이 흔히 겪는 정체성 혼란을 퇴직 후 정체성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쌓아온 업무 경험과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나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느낌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처음엔 이제 쉴 때다라며 즐거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더 이상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우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답니다. 이런 감정은 흔히 겪는 일이죠. 2. 경제적 불안, 삶의 무게로 다가오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더라도 예전과 같은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 등 현실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죠. 이 경제적 압박감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연결됩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불안은 심리적 안정감과 직결되며 이는 곧 건강과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한편 55세에 조기 퇴직한 박 씨는 퇴직금은 한 번에 썼고 매달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매달 적자를 보면서도 자녀 교육비와 집 수리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하니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50대 중후반이라는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3. 사회적 단절과 고립, 외로움이 무서운 이유. 퇴직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일자리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죠. 회사라는 공동체를 벗어나면 사회적 연결망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이는 우울증과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60대 중반의 이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고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외로움이 너무 커지더라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했더니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특히 남성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여성에 비해 감정을 공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네트워크를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퇴직 후 삶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퇴직 후 삶을 잘 꾸리려면 단순히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정체성 회복, 경제적 준비, 사회적 관계 유지가 그 핵심입니다. 먼저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새로운 목표나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자원봉사, 강의, 창업 등 다양한 활동에 도전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은퇴 전부터 재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재취업이나 부업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50대 이상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족, 친구, 이웃과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문화센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실 사례 3가지로 보는 퇴직 후 삶의 재설계. 김영수 씨 62세 전직 공무원. 퇴직 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무기력해졌지만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감도 회복했고 지금은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김 씨는 퇴직 후에도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박정훈 씨 57세 전직 대기업 사원. 퇴직금을 모아 작은 카페를 창업했지만 경영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지역 주민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으로 점차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지역의 소통 공간 역할을 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막막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이상훈 씨 59세 전직 제조업 근로자. 퇴직 후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다 재취업을 결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 탓에 여러 번 거절당했지만 정부의 50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얻었습니다. 이 씨는 재취업이 쉽진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면 길은 열린다고 말합니다. 마치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마냥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퇴직 후에야 알았다는 말 속에는 그동안 몰랐던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어려움, 경제적 부담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도 그리고 개인도 미리 준비하고 서로 공감하며 돕는 문화가 절실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삶의 재설계는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한 걸음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 후 삶에 숨겨진 고통을 다룬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들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큰 변화인 만큼 준비와 대응을 잘하면 그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퇴직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도 다음 내용을 참고하면 조금이나마 현실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1. 퇴직 전 재무 설계. 반드시 내 인생의 자금 계획부터 점검하자.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돈 문제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은 심리적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한 재무 계획이 필요해요. 전문가들은 보통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를 월 평균으로 산출해 이에 맞춘 자산 분배와 지출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신의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퇴직 후에는 지출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통근비, 점심값 등 감소, 건강보험이나 의료비 증가 등 약 2030%를 할인한 210만 240만 원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 예적금 등을 모두 합쳐서 매월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족하다면 재취업이나 부업 또는 자산 매각 등을 미리 고민할 수 있어요. 수치로 예를 들면 60세 퇴직자가 평균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연간 6%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연 1,2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이 더해진다면 연간 총 2,400만 원, 월 약 200만 원 수준의 고정 수입이 보장되는 셈이죠. 이 숫자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맞추고 부족하다면 추가 소득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무 설계를 미리 해두면 퇴직 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불안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정체성 상실과 우울감 극복법. 새로운 역할 찾기에 집중하라. 퇴직 후 가장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내 존재감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새로운 역할을 찾으라고 권해요.
예를 들어 봉사활동, 취미생활, 멘토링, 소규모 창업 등입니다. 실제로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퇴직 전부터 자신이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그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퇴직한 후 사진에 관심을 가진 A씨는 카메라 학원에 다니면서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혼자만의 취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시회를 열고 강의도 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갖게 되었죠. 이렇게 역할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회복됩니다. 또한 가족과도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퇴직자라는 신분이 바뀌었으니 가족에게도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꾸준히 표현하고 가사나 육아, 손자 돌보기 등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회적 고립 예방 커뮤니티 참여와 네트워크 관리가 생명선. 퇴직 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주변에 이미 가족, 친구, 동료가 있다면 꾸준히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지역 문화센터, 도서관, 시니어 취업지원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요가, 댄스, 컴퓨터 강좌 같은 취미 클래스에 참여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교류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대안입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모임이 활성화됐고 관심사 기반의 모임이 많아졌죠. 특히 같은 연령대, 비슷한 직종 출신, 취미 기반의 모임에 들어가면 정서적 지지도 받고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립이 심할 경우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방문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4. 재취업과 창업 현실적인 전략과 도전.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은 채용 문턱이 높고 창업도 준비 없이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죠. 먼저 재취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50세대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고용노동부의 청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에서는 직무교육, 맞춤형 취업 알선, 심리상담, 네트워킹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재취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경력과 기술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전환 가능한 직무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전 직장과 똑같은 일을 고집하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조업 근로자였던 B씨가 물류 창고 관리, 사무 보조 같은 비교적 체력 부담이 적은 직종으로 방향을 바꿔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창업은 특히 소자본 창업부터 시작하는 게 무리 없고 관련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 창업센터, 시니어 창업지원기관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재무관리 등 기본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창업은 취미와 접목하는 게 성공률을 높이는 팁입니다. 좋아하는 분야에서 시작하면 지속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죠. 5. 건강관리 꾸준한 운동과 정기검진으로 활기찬 노후 준비. 퇴직 후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만 새로운 도전도 가능하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권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부담 없는 운동이 좋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운동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나죠.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암 등 중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병들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식습관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나트륨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균형 잡힌 식단을 추천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누구나 겪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 조언을 따라 체계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무 설계부터 심리 안정, 사회적 관계, 재취업 창업, 건강 관리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이 진짜로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이막, 혼자 고립되지 말고 주변 도움을 받고 천천히 꾸준히 준비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도움 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